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10강 이중관님의 가을 떡갈나무 숲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복잡한 세속의 삶이 지친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는데 네 번째 줄 볼게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절이 변화하는데 제목이 이제 가을이었죠.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우리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교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덕성과 교감 일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가을 떡갈나무 숲입니다.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일단 계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화자는 떡갈나무 숲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대상심을 해보면 좀 쉽습니다. 화자는 나일 테고 무조건 대상은 떡갈나무 숲일 테고 대상은 떡갈나무 숲이고 상황은 떡갈나무 숲에 있겠죠. 여기 있을 테고 결국 여기서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하겠죠. 뭐 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덕성을 이제 떡갈나무 숲의 덕성을 예찬할 테고 그다음에 일체감 교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이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떡갈나무 잎이 떨어져서 너구리 오솔이 따뜻한 털이 되었다. 우리 가시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배려합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쐐기는 이제 벌레고요. 벌레의 집이 되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에 자지러지게 울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되었다. 배려합니다. 배려. 이 숲에 그윽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풍뎅이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치렀다. 짝짓기를 했다.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그러면 이건 이제 여름이죠. 여름. 이제는 텃새만 남아서 뭐 참새 같은 새 산 아래 공밭에 뿌려진 노래와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자, 이제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계절의 변화입니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여기 화자가 나왔네요.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깊은 골짜기를 떠나서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은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적이네요.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 짐승이 혀를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저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배려네요. 배려. 그 순한 산 짐승에 멧돼지일 수도 있고 고라니일 수도 있고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이거 조금 내릴게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 쓸쓸하다는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심리가 직접 표출되어 있네요.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라고 잎을 나한테 떨구면서 내가 슬펐는데 외롭고 슬프고 했는데 위로를 해주네요. 그 위로하는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일체감 같은 게 있네요. 자연과 일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대상식으로 돌아와서요. 이 심리에 나는 분명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다음에 슬픔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떡갈나무 숲의 위로와 위안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위안이 되었다. 나한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표현이 좀 중요해 보여요. 이 시는 그게 어렵진 않은데 표현이 중요해 보입니다. 떡갈나무 숲을 긋는다. 니은다 있으니까 현재법이죠. 현재법.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그러면 시각적이고요. 하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촉각적인 심상이고요. 털이 되었다. 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군이죠. 종결어미 반복. 종결어미 반복이 있습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열거법 있습니다. 5어 계속 반복되네요. 지난 여름 계절이요. 이게 나오네요.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청각적이네요. 벌레들의 아래집이 되었다. 배려합니다. 그죠? 잎이 쐐기집 아래집이 되었으니까 따뜻한 털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의인법이죠. 의인법. 결혼은 사람만 하는 건데, 그지?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그러면 날개짓 소리는 풍뎅이 소리 푸 하는 소리 있죠, 그죠? 청각적 심상인데 이걸 눈부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각적입니다.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감각이 사용되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여러분이 선지에 출제될 때 뭐의 뭐와도 알아야 되고요. 시각의 청각한지 청각의 시각한지,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감각의 전이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항상 진짜를 가짜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가짜로. 풍뎅이 소리가 진짜인데 이거 눈부시진 않으니까 소리가 눈부실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께 감각 1이 있고 감각 2가 있는데 둘 다 진짜면 이때는 공감각이 아니에요. 감각 1과 감각 2가 섞여 있으면 공감각이 아니고 얘는 복합 감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복합 감각입니다.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서 산 아래 콩밭에 뿌려진 노래. 그럼 뿌려진 노래인데 노래가 청각적이죠. 청각인데 뿌려뒀다는 것은 시각적입니다. 그죠? 그럼 진짜는 노래, 가짜는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요것도 공감각. 요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좋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니은다 현재법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는 떡갈나무 숲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니은다 있고요. 시각적입니다. 그러나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 산울림은 여러분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는 청각적 심장이에요. 야호 하는 거. 파릇하다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있고요. 시각적입니다. 색채어도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파릇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뿅 보내고 공간각. 산울림이 떠내려온다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청각의 시각화. 그 다음에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네요. 노루가. 그 다음에 나무 등글에 앉아 하늘을 본다. 이게 현재법 있고요.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의인법이 있네요.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마신다. 내가 하늘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이 나를 마신다. 그러면 주객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 놓은 걸 주객전도라고 해요. 전도가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숨을 쉰다. 이렇게 브리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밑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숨을 하늘을 마신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늘을 마셔야 되는데 하늘이 나를 마신다. 그러면 주체는 나, 하늘은 객체. 근데 그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서 표현했네요. 우주객전도. 니은다 보이고요. 나는 가볍게. 반점을 사용했네요. 반점이라고 해요. 쉼표라고도 하고. 호흡 조절하라는 거죠.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을 읽을 때 낭독의 속도를 호흡을 당독을 조절하라. 오늘 밤에는 이 떡갈나무 숲에 온통 차지한 별이 되겠다. 일체감, 교감 이런 겁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시각적이네요.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봤으니까 미각이라고 할까요?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지큐법이고요. 까맣다 색채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 심상이겠죠. 나는 떡갈나무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미쳤나봐요. 굉장히 외로워서 사람한테 말 못하고 떡갈나무 숲에 와서 얘기한다는 건 떡갈나무 숲에 와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고백할 정도로 위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와 떡갈나무 숲의 대화죠. 대화가 있을 때 대화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A가 B한테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떡갈나무 숲도 대답을 했어요. 대화적 구성. 여러분 비교해 볼래요? 대화체인데 대화체는 대표적으로 서정주의 추천사 같은 시가 향단아 그네줄을 빌어라 먼 바다로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향단이가 예 아니요 이런 거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대화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화적 구성이죠. 떡갈나무 숲과 대화 떡갈나무 숲과 나의 대화적 구성 또는 대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대화 형식 서로 컨버세이션 하는 거죠. 여기 니은다 또 보이고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 여러분 내 발등이 슬픔 때문에 부었다. 여러분 부었다 그러니까 피로 때문에 마라톤 때문에 부은 게 아니라 슬픔으로 부었다고 했으니까 추상이죠. 추상적인 것을 부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내 마지막 손이야 의인법이죠. 의인법인데 이 손은 잎을 말하는 거죠. 뺨에 대봐 촉각적입니다. 조금 따뜻해질 거야. 촉각적입니다. 잎을 떨군다 하고 우리 떡갈나무 숲에서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뿌려준 노래 있죠. 뿌려준데 요것도 어찌 보면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표현의 공감각이 좀 많이 남아서 이런 것도 출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뿌려둔 노래 있고요. 그리고 눈부신 날갯짓 있습니다. 요 공감각이네요. 그리고 파릇한 산울림 요것도 공감각이네요. 그리고 주객전도도 중요해 보입니다. 하늘이 숨을 들이켜 나를 마신다. 일체감을 말하는 겁니다. 별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일체감, 교감, 자연과의 동화라고 합니까? 자연과의 동화, 일체감,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갈나무 숲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답은 확인했는데요. B만 확인을 해볼게요. B는 식구를 반복한 게 없네요. 그죠? 그죠? 없으니까 일단 맞는 말. B는 직유법이 없습니다. 그죠? 예, 바로 위에 있죠. 이 B 부분이 여기 있죠. 직유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X 현재형 진술 맞네요. 근데 화자의 부정적 처지 는 맞는데요. 생생하게 묘사했다. 슬픔으로 본,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촉각적 심상이다. 뺨에 대봐. 고독한 처지. 고독한 처지가 뺨에 대보는 건 아닐 텐데요. 따뜻한 걸 위로받는 것 같은데요. BX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하는 방식, 그죠? 대화 형식이고 화자의 자유물에 대한 인식 위로받는 존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문제는 떡갈나무 숲이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 같다라고 리을에서는 이제 노루가 골짜기를 찾아 떠났죠. 미음은 혀로 핥아보다 새끼를 위해 남겨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려니까 맞겠네요. 3번 문제 답은 찾았는데요. 1번 선지에서 떡갈나무 잎이 쐐기집이거나 벌레알이 되는 것은 배려하는 존재다. 맞죠? 잎이 쐐기집, 아래집이 되는 거니까 또는 뭐라고 따뜻한 털이 된다고 했죠? 4번 보겠습니다. 이 숲에 가득했던 풍경이 사라지고 텃새만 남아 갈무리한다는 거는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다. 차분해졌다. 그죠? 그 다음에 갈무리 마무리한다는 뜻이니까 화려했던 뭐 풍뎅이들의 혼례가 끝나고
5번 볼게요. 나를 들이마셔 뜻깔나무지게 같이 버리게 같다는 것은 자연과 교감하고 일체감을 느낀다. 아까 출제 요소라고 했었죠. 강의는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두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10강은 출제 가능성도 낮고요. 그리고 시도 어렵지 않아서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뭐 나오더라도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둘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은 없어 보이는 시입니다. 김광섭은 96년에 산이 실제로 96학년도에 수능이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29년 지난 거고요. 그리고 이중간의 가을 떡갈나무 숲은 종종 이게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왔지만 이 작가나 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작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쌤은 예측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강의를 따로 합니다. 뭐 개인 수업도 하고 있는데 짬짬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싶은데 뭐 원기왕성하게 뭐 여러 개를 한 번에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짬짬이 계속 잠 줄여가며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신청할 강의 있으면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이 강의도 어떤 학생이 신청을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문제니까 신청할 강의 또 여러분 내신에 쫓겨서 당장 급한 작품 있으면 선생님이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러 학생이 신청하면 선생님이 지금 신청한 순서대로 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작은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카톡이요. 카톡이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실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